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의회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현안 중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남 테크노파크 노후 대책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도내 첨단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 기관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동의 건물이 1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중 10개 동은 20년 이상 경과하여 누수, 설비 고장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2021년에 지적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23년에 5년간 33억 원의 투입 계획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33억 원의 재원은 임대 수익의 일시적인 증대, 자녀 예산, 이자 등 기타 수익으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총 23개 동에 이르는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 테크노파크의 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과 안전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5 공사 및 산동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개선 문제입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 천안을 잇는 산업물류의 핵심 도로입니다. 착공이 5년이나 지연되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보도 자료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세수 결손, 자연재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원자재 부족 등 공사가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급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 은봉면에 있는 지방도 6245와 628호가 교차하는 산동사거리입니다. 산동사거리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천안과 아산을 잇는 주요 출퇴근 경로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상습 교통 정체 구역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이 많다 보니 사고 다발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복잡한 구간이지만 향후 624 도로가 확장 이후에는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 평면 교차로 용량으로는 향후 더욱 심각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교차로의 구조 개선 및 교통 혼잡 대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산동천 정비 계획 관련입니다. 2020년 천안 집중호우 시 산동천 범람으로 아파트 단지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동천은 폭이 매우 좁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범람하기 쉬우며 양쪽으로 길게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 있어 범람 시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여름 충남 서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정비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산동천 정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제 착수 일정, 정비 완료 예상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성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2009년 안궁 치수장 폐지 이후에도 평택시가 유천 치수장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질은 매우 나쁜 상태 등급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천안시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시가 용수 공급이라는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완강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가 미래 모빌리티 등 서부권의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거나 TF 구성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어린이집 야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어린이집은 필요성과 효과에서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24시간 보육시설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인근 아파트의 야간 연장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보다는 야간 연장, 예를 들어서 밤 10시, 12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 확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어린이집 야간 연장을 한다라고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어린이집의 확충 계획과 또 시군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지만 허위 운영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복 구입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충남교육청은 중학생한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착용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복 대신 생활복, 사복 착용을 점차 허용하고 있고,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95개 중고등학교 중 교복 의무 착용 일수가 있는 학교는 63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155개 학교가 생활복을 도입함으로써 교복 구입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학학교 유형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가 달라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도내 15개 시군 모든 시군이 현금 또는 현물 방식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복 구입비 대신 입학 지원금 형태로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도교육청의 교복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철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인철 의원님께서 충남 테크노파크 건물 노후 대책 등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충남 테크노파크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노후 대책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 테크노파크는 1998년 설립해서 천안 직산 본원에 10개 동, 본원 외에 건물 13개 동 등 총 23개 건물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10개 동으로 본원 8개 건물과 아산 디스플레이 센터, 논산 바이오 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21년도 의원님의 도정 질문 이후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2022년에 7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5개년 33억 원 규모의 보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실제로는 23년부터 25년 6월까지 3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원 9개 동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센터 등 노후 훼손 정도가 큰 건물을 대상으로 계획보다 좀 빠르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입주기업의 시설 하자를 접수받아서 소묘무사를 진행했고, 정기 안전진단, 소방점검,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을 했는데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26년에는 건물 상태에 맞는 유지보수 3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남 TP가 중소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입주기업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24호 지방도 착공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지방도 사업은 보니까 민선 6기, 7기 때 8년간 재정 투입이 매년 한 4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산동과 상덕 구간 역시 예산 부족으로 다소 지연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취임 후에 제가 2023년부터 지방도 정비 사업을 매년 한 1,000억 정도 이상씩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 궤도에 오르려면은 향후 한 10년간 1,000억 이상 넘게 해야 눈에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일 정도로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이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방도 같은 경우가 확포장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과부하가
걸린 그런 그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1,000억 이상 넘게 앞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동 상도 그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12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지금 정상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는 이 편입 토지 보상을 지금 추진 중인데 보상률이 한 2~3%이 정도 됐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2030년도까지가 준공 계획인데 좀 우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또 말씀이 있었으니까 좀 더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좀 그 예산 투입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챙겼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산동 사거리 상습 정책 관련 이제 교차로 개선인데요. 이 산동 사거리는 지금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 시행자인 LH 주관으로 교차로 개선 및 도로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86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29년까지 병목 구간을 해소할 계획인데 이것도 좀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동청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성, 해링턴 그리고 이편한 세양 등 아파트가 밀집해서 범람시의 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체 2km 구간 중에 축제 4개소 및 보축 4개소 등 총 1.47 km 구간 정비 예산이 한 163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우리 충남지방하천이 491개소인데 지금 정비되지 않은 이 하천 모두 정비할 경우 지금 대략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8조 1천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연간 1,100억 정도 이상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80년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 산동천 이 문제도 좀 현장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수집하고 그래서 그 올 연말 전에 산동천 현장 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립하고 그래서 좀 내년부터 올해 또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 먼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것도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안 지역의 상수원 보구역 해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철안시에서도 또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상수원보역 해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끝날 무렵 정도 됐을 때는 안성의 국회의원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랬는데 평택이 지금 반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노력한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보니까 수도법 개정을 좀 해야지 평택을 좀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회의원 정책 설명회라든가 수도법 개정 서한문 환노에 전달하고 또 제가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인 경기도하고 평택시, 안성시, 천안시가 해제를 위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7월에도 경기도와 환경부를 만나서 해제 절차를 논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국회에서 이게 평택시의 동의 없이도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한 내용이 반영된 지금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해제 추진 TF도 구성하고 또 이 수도법 일부 개정안 통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평택과 또 이 환경부 좀 설득해서 빠르게 하는 이 투트랙으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부모가 집을 비운 밤사이에 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이 자매가 숨지는 등 긴급 보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22개소를 지금 만들었는데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이 확대가 더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 좀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보육 수요라든가 이런 걸 더 좀 파악해서 좀 더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또 뭐 직원들이 하는데 또 한계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필요하면은 먼저 지역 필요하면 저희 실무부서에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 지역 현장 직접 방문해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현장 어린이집이 부실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던 지적을 하셨었는데 10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 허위 운영 사례들 조사해가지고 10개소는 지정을 제외를 시켰고요. 그 5개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해 시정 조치 5개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 완전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철 교육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생 교복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은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복 구입비와 박지원금의 통합 지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복 착용의 다양성과 예산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2024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교복 외에도 체육복과 생활복 그리고 단체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내년 신입생부터는 지급 방식도 기존의 현물 형태 지원 방식에서 현금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교복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교복 자율화 학교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 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 박지원금과 교복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교복 자율화 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급 방안을 빠르게 의원님과 의견 들어가면서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착용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방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복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복 형태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이나 체육복처럼
실용적이고 편안한 단체복을 교복으로 함께 선정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단체복 착용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복과 생활복을 중복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편한 형태의 교복으로 일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교복을 도입해서 교복 착용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